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패드와 비트코인이란 주제로 자산 배분 2.0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통화의 진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앞으로 미래는 디지털 커런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기존의 다른 분야에서도 모든 아날로그가 디지털화가 됐잖아요. 똑같이 현재 통화에서도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통화의 진화를 간단히 알아보면 미국이 기초통화가 된 이후로 처음에는 태안화폐였고요. 태안화폐는 화폐를 다른 가치가 있는 것과 교환해 줄 수 있다는 뜻이고 금을 얘기했죠. 그래서 금본위제라고도 얘기하고 1971년까지 태안화폐로 달러는 은행에 가면 금과 일정 비율로 교환을 해줬었어요. 근데 베트남 전쟁 이후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금태환 금지 선언을 했죠. 그래서 불태환화폐가 됐고요. 불태환화폐라는 거는 그냥 미국 정부가 종이에다가 달러를 프린팅하면 그냥 그 자체가 돈이 되는 아무것과 교환이 되지 않는 화폐를 이야기하고 피아트 머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명목 화폐라고도 불리고 어떤 다른 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가리키는 게 돈이라는 거고 정부가 제공하는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된 지폐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현재 쓰고 있는 불태환 화폐고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 원리에 따라서 미국이 파산했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기축통화의 힘을 이용해서 파산을 막고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로 다시 미국 경제를 재건했죠. 2009년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에 대한 반감으로 암호화폐가 등장했죠.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2021년 현재는 화폐의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암호화폐는 암호화가 되어 있는 블록체인 화폐고 CBDC는 암호화가 되지 않은 정부가 발행한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에는 현재 아날로그인 화폐가 모두 디지털화가 완료될 전망인데 암호화폐와 CBDC로 크게 분류가 될 것 같아요. 현재 통화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 투자의 전략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피아트 커런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목화폐 달러 기초통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 크립토 커런시는 비트코인 이하 암호화된 통화를 얘기하는 건데 1971년 이후에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 피아트 머니밖에 없었죠. 미국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달러 명목화폐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대안 하나도 없었고 바깥에 금 같은 대체자산이 있었을 거지만 피아트 머니 외연에 있는 금이 통화로 쓰이진 않았었죠. 하나의 자산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현재는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CBDC는 개발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미래에 나올 예정인데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고 했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가 바깥쪽에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크립토 커런시와 CBDC는 블록체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피아트 머니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겹쳐서 표현을 해봤어요. 가까운 미래에 피아트머니랑 CBDC랑 크립토 커런시가 공존하게 될 거고 아주 먼 미래에는 피아트머니는 없어지고 CBDC와 크립토 커런시만 남게 되겠죠. 이거를 패드와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다시 바꿔서 살펴볼게요. 과거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패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혼자 전 세계 통화를 대표하는 시스템이었다면 현재는 패드가 당연히 있지만 비트코인이라고 크립토 커런시 쪽이 바깥에서 조금씩 생긴 거고 지금 현재는 이 그림보다는 정말 미미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달러라고 CBDC를 발행 예정 중인데 몇 년 안에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패드와 CBDC와 비트코인이 공존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패드 외연에 있는 비트코인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에도 변화가 있어야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자산 배분 2.0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과거에는 주식과 채권, 캐시, 그 다음에 원 바깥쪽에 있는 대체자산인 골드 정도로 자산을 배분했다면 현재는 당연히 주식과 채권 가지고 있겠죠. 근데 바깥쪽 외연에 골드 말고 하나의 새로운 크립토 커런시가 생겼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이 하나 생겼다고 보면 돼요. 골드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대체자산에서 그치는 정도고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대체자산 플러스 하나의 통화 시스템의 기축통화로 작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식과 채권, 비트코인을 자산 배분에 편입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는 페드 기반의 주식과 채권이 전부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는 페드 시스템 바깥에 있는 비트코인이 과연 얼마나 커질까? 여기에 따른 근거를 알아보면 기축통화의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레드 사이트라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거고요. 파란색이 달러의 작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만약에 1985년에 10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다면 1985년에는 작년 대비 달러가 10% 늘었다는 거예요. 빨간색 선은 미국의 GDP 성장률의 작년 대비 증가율을 그린 거예요. 기축통화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GDP 성장률만큼만 통화를 찍어내야 되는데 과거의 건전한 시기에는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GDP보다도 덜 찍을 때도 있고 가끔 돈을 더 많이 찍다가도 다시 돈을 찍는 거를 줄여서 GDP 성장률과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운영을 했단 말이죠. 2002년 미국 IT 버블 때 돈을 많이 풀었다가 다시 정상화돼서 M2를 5%까지 유지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이 점점 더 성숙된 사회로 되기 때문에 GDP 성장률은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M2 통화량도 과거보다 덜 증가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달러가 지금 건전한 기축 통화를 유지하고 있겠죠. 근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더니 금융위기 때 정말 피크를 찍었어요. 금융위기 때 GDP는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죠. 미국이 파산한 거니까요. 근데 이걸 돈을 풀어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로 돈을 많이 풀어서 다시 GDP도 끌어올리고 연간 10% 정도씩 달러를 더 찍어냈는데 거의 GDP 성장률의 2배 정도까지 찍어낸 거고 금융위기 전에는 GDP 성장률과 달러를 찍는 M2 증가량이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의 M2 증가량이 GDP 성장률보다 높아서 부채로 인한 성장으로 미국이 성장했었는데 그래도 2018년, 17년 때는 미국 경제가 건실히 성장하면서 다시 한번 균형을 맞췄었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렸고 미국은 현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최대한으로 풀어서 경제를 재건하려는 정치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를 쉽게 끊을 수가 없고 그래프가 정말 인상 깊은 게 과거에 위기 때나 M2 증가량이 10%였던 시대에서 지금도 위기긴 하지만 이제는 20%, 25%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돈 찍을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분간 20%대에서 10%대로 내려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20%에서 10%로 내려오면 미국의 거의 대공황급의 경기 수축이 일어나겠죠. 부채로 성장한 많은 기업과 가게들이 파산하게 될 텐데 미국이 그런 결정을 정치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돈은 계속 풀어야 될 거고 미국이 아무리 GDP가 성장한다 해도 연간 20%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면 이 GDP 성장률과 M2 증가율의 갭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갭이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다시 따라잡지 못할 경우 미국 기축통화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과거 금융위기 때만 해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기축통화의 인플레이션은 기축통화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데 현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정도까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미국이 결단을 내리고 많은 기업과 가게를 파산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기축통화의 지속 가능성의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기축통화 시스템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 기축통화 시스템을 해칭하는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그거는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해칭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투자도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나라는 주식보다는 부동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드 외연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인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쪽도 인플레이션 해칭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존에 하던 기축통화 시스템 기반의 자산배분 투자에 플러스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를 병행해서 투자할 생각이고 컨텐츠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낼 생각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피아트 머니와 디지털 커런시를 살펴보면서 자산배분 투자에서 어떻게 기축통화 시스템을 해칭하는 투자가 필요한지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도 자산배분에 편입이 돼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간단한 이유를 살펴봤고 자산배분 2.0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생각이고요. 좀 더 간략한 내용으로 쉽게 자주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